안녕하세요. 오늘은 군대에서 겪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올해로 30 후반에 접어든 남자고 벌써 군대에 있던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지금은 그때와 군 생활이 많이 달라졌겠죠. 저는 정은병으로 복무했는데 듣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상 컴퓨터 좀 다룰 줄 안다고 쓸데없는 자료 작업이나 교육 자료 만드는 게 주 업무였어요. 이외에도 윗사람들 심부름에 커피 심부름까지 하며 잡다한 일을 도맡아 했죠. 시간이 조금 지나 제가 상병 막 진급했을 때 부대에 새로운 정훈 장교가 전입 왔는데 계급은 소위에다 여군이었어요. 솔직히 장교라 저희한테는 엄청 높은 사람이긴 했지만 그녀는 부대 내에서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부대에 여군이 몇 안 되다 보니 눈에 띄었고 특히 군인답지 않게 피부도 하얗고 얼굴도 예쁜 편이라 병사들 사이에서 화제였어요. 병사들도 부사관들도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죠. 저 역시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생겼고요. 특히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서 내무실에 있는 친구들은 선임이든 후임이든 다 저보다 어린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쩐지 적응하기도 힘들었는데 또래 여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반갑더라고요. 게다가 그녀는 어디서 봐도 신경 쓰일 만큼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막상 하루 이틀 같이 일해보니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어요. 처음 전입 와서 어리버리한 것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일머리도 부족했어요. 첫날 인수인계가 끝난 후 원래 있던 정훈 장교는 다 알고 있으니 저한테 물어보라면서 저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죠. 그렇게 엉겁결에 제가 장교를 가르쳐야 하는 우픈 상황이 된 겁니다. 하루는 일과가 끝나고 내무실로 복귀하려던 찰나 그녀가 직접 커피 믹스를 타서 저에게 건네며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자기가 모르는 게 많으니 앞으로 잘 도와달라면서 말이죠. 애교가 있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히 중요한 업무는 없었으니 오히려 부대 최고 미녀와 가까이 지낸다는 사실만으로 주변 병사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했죠. 그녀가 전입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부대 내에서 큰 연례 행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저는 1년 전 이등병 시절에 한번 경험해 본 일이었고 할 일도 영상 몇 개 만들고 현수막 제작하는 정도였기에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사회에서 하던 일과 비슷한 작업이었으니 오히려 익숙하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문제는 신입 장교였던 그녀가 이 행사의 정책임자로 배정된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녀가 책임자고 제가 부책임자였지만 상황은 달랐어요. 그녀는 그야말로 초보 중에 초보였고 뭐든 모르는 상태라 결국 저 혼자 하루가 멀다 하고 근무 열애를 하고 야근까지 해가며 준비를 맡게 되었죠. 가장 화가 났던 건 그녀가 저보다 몇 배는 더 받는 월급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할 줄 알겠거니 했지만 요즘 같은 세상의 타자조차도 느릿느릿 치는 사람을 볼 줄이야. 문서 작업 빼고는 손대는 것마다 더디고 가르쳐도 잘 못 따라와서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누가 간부고 누가 병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죠. 그나마 위안이 된 건 야근할 때 병사인 저 혼자 남을 수 없으니 그녀도 옆에 있어야 했다는 점이었어요. 밤에 일하다가도 옆에서 은은한 샴푸 냄새가 풍겨오면 피곤한 것도 잠시 잊히고 오히려 기운이 나는 기분이었죠. 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 부대 인트라넷에는 그런 자료가 있을 리가 없어서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필요했어요. 다만 당시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기에 속이 터지는 상황이었죠. 원칙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차피 저한테 이런 큰 행사의 모든 걸 맡긴 상황이라면 조금 융통성 있게 해줘도 될 텐데 그런 여유는 없더군요. 게다가 혼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녀는 옆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하품이나 하고 있으면 정말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더 답답한 건 제가 이런 고생을 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굳이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없는 자료는 없는 대로 대충대충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행사날이 다가오고 위에서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진척 상황을 재촉했죠. 그녀 입장에서도 처음 맞는 큰 행사에 제대로 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어느 날 그녀가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며 따지듯 물어오길래 저도 속이 답답해서 인터넷만 좀 되면 금방 할 텐데요.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런 거죠라며 진심을 담아 답했죠. 그녀는 제가 인터넷만 되면 해결될 것 같다는 말에 눈을 반짝이며 자신이 사는 독신자 숙소에는 인터넷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료를 수집해 한 번에 일 처리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더군요. 워낙 철두철미한 부대라 처음엔 걱정했지만 행사가 가까워지니 부대에서도 제안대로 하라고 허락해줬습니다. 솔직히 근무열애와 일과열애까지 하게 되니 몸은 한결 편했어요. 낮 동안에는 내무실에서 오침하고 푹 쉬고 그녀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슬슬 준비해 그녀의 자가용을 타고 독신자 숙소로 향했죠. 그런데 군인이긴 하지만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려니 좀 떨리더라고요. 항상 군복 입은 모습만 보던 그녀가 집에서는 편안하게 입고 있던 모습에 묘한 기분이 들었죠. 나이도 비슷하고 저녁엔 배달 음식을 시켜서 조그만 식탁에 나란히 앉아 먹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그녀가 더 이상 간부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여자친구처럼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녀가 일에 서툴다고 해서 괜히 심술 부렸던 게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일의 주도권이 제게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이 기회를 빌미로 그녀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그렇게 그녀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며 이야기도 나누게 됐는데 집에서 보니 그녀도 어리버리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하고 생각보다 유쾌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래는 말년휴가 때 한 번에 나가려고 모아둔 휴가증이 몇 장 있었는데 위에서 안 쓰면 휴가가 잘릴 수 있다는 통보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연예인 이슈 때문에 휴가 문제가 불거져서 어쩔 수 없이 다들 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행사 준비가 한창이라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곤란한 사람이 바로 그녀라는 거였어요. 자료는 어느 정도 모아놨지만 그걸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 정도로 그녀가 능숙하지 않았기에 혼자서는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간다고 하자 그녀의 얼굴이 울상이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2박 3일짜리 휴가를 쓰게 되었고 그녀가 거의 울먹이며 부탁하더군요. 휴가 가지 말고 자기랑 작업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하며 간절히 말이죠. 사실 나가서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지만 순간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녀에게 나도 오랜만에 여자친구도 만나고 나가서 쉬고 싶은데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휴가도 아닌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면서 장난스럽게 던졌어요. 실제로는 여자친구도 없었지만 마치 큰 희생이라도 하는 듯한 어조로 말해본 거죠.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2박 3일 동안 잘해줄 테니 제발 같이 있어 달라고 거의 간청하듯 말했어요. 저는 마지못해 져주는 척하면서 위병소를 나왔고 밖에서 기다리던 그녀의 차에 올라타고 다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대충 흘려왔던 거라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루만 빡세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저한테 미안해하는 그녀를 좀 골려주면서 쉬엄쉬엄 지낼 생각이었어요. 함께 작업하던 중에 그녀가 문득 자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군대 오기 전에 전입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래도 없고 여군도 드물어서 항상 심심했다면서 요즘 자기 집에서 제가 머물며 같이 작업하는 게 싫지 않다고 약간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첫날 저녁에는 결국 모든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대학 시절 조별 과제를 끝내고 기뻐하던 친구들이 생각나면서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는 이참에 맛있는 거라도 사달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이제 일 끝났으니 가봐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남은 시간 동안 그녀 집에서 편하게 그녀 돈으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지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죠. 그러자 그녀가 귀엽게도 질투를 하며 이제 집에 가야겠네. 예쁜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자친구 보러 가려고 일부러 일을 빨리 끝냈냐며 애써 태연한 척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장교라는 것도 잊고 농담을 좀 던져봤어요. 혹시 저한테 질투하시는 겁니까? 라며 군대식 말투로 물었더니 그녀는 대답을 못하면서도 마치 제가 장교가 아니라 한 남자로 다가가고 있다는 걸 눈치챈 듯 볼을 빵빵하게 부풀리며 삐진 척 연기하더군요. 순간 기회다 싶어 여자친구보다 장교님이 훨씬 예쁘십니다 하며 군대식 말투로 칭찬을 던졌죠. 게다가 지금도 늦은 시간이라 집에 가는 것도 번거로우니 하루 여기서 쉬었다 가면 어떨까요? 하고 살짝 너스레를 떨었더니 그녀가 그러면 그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분위기가 잡히고 나니 둘 다 살짝 어색해졌어요. 늘 나누던 대화도 편하게 이어가기 어려워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녀에게 이제 작업도 끝났고 배도 고프니 간단히 요깃거리라도 시켜서 술 한잔하면서
일 끝난 기념으로 자축하는 거 어떻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배달 책자를 한참 뒤적이다가 마땅한 게 없었는지 결국 주방으로 향하며 그럼 내가 만두 넣고 라면 끓여줄게라며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더군요. 제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저도 참 미치겠더군요. 술은 어디서 사오냐고 물으니 그녀가 창고에서 도수가 꽤 높은 양주 몇 병을 꺼내왔어요. 알고 보니 아는 사람 부탁으로 PX에서 구해둔 건데 자기는 또 사면 되니 같이 마시자고 하는 겁니다. 만두 넣은 라면이랑 비싼 양주를 먹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오히려 그게 또 별미더라고요. 술이 점점 들어가자 새하얗던 그녀 얼굴이 속이 비칠 정도로 금세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둘이 정신없이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그녀가 그대로 바닥에 드러눕더니 천정이 핑핑 돈다며 더는 못 마시겠다고 넉다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침대까지 부축해줬는데 제가 바닥에서 자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긴 어딜 가냐며 저희 손을 붙잡고 자기 옆으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저한테 명령하시는 겁니까? 라고 장난을 치자 그녀가 그 말에 완전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부대 생활하는 여군 간부와 개인 숙소에서 하루를 함께 보내게 됐죠. 남자는 들어올 수 없는 장소에서 그녀와 함께 있으니 스릴도 있으면서 뭔가 이상한 짜릿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촉촉한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는 본격적으로 사랑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체력도 좋은 나이였고 매일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했던 터라 그녀와 관계 중에도 지친 기색 없이 아주 힘차게 움직였죠. 소중이도 이날만을 기다렸는지 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가량을 쉴 새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제가 최고라며 태어나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특별한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도 근무가 없는 주말이라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군 생활 1년 넘게 참고 참았던 회포를 그날 다 풀어버렸죠. 소중이가 살아날 때마다 했으니깐 말이죠. 휴가를 마치고 복귀 신고를 하러 갔는데 밖에서 무슨 고생을 했길래 이렇게 헬쑥해졌냐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어요. 내무실로 들어가려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려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는 행사가 무사히 끝났고 행사가 끝난 뒤로는 일이 한가해져 야근할 일도 없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제게 휴가 남은 건 더 없냐고 묻더군요. 사실 정기휴가만 다녀오고 외박이며 포상이며 모아둔 휴가증이 있었는데 이후로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그 휴가들을 몰래 쓰며 집에는 가지 않고 그녀 차에 숨어 들어가 그녀 숙소로 향했어요. 정말이지 밤새도록 얼마나 열심히 그녀와 그것을 했는지 살은 쪽쪽 빠지고 얼굴은 헬쑥한 게 부대원들이 휴가 나가서 공사판에서 노가다 일하고 오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부대 내에서 우리 사이를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희는 눈빛만 봐도 서로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연인 같은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역할 때가 다가오면서 마지막 말년휴가를 나왔고 9박 10일 동안 그녀 집에 머무를 계획이었는데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번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전역해버리면 사실상 집에서 5시간이나 걸리는 이곳까지 다시 올 일이 없으니 그녀도 제 말년 휴가를 계기로 우리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몇 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녁을 먹었다며 저를 보고 싶다는 거였죠. 그때 저는 지금의 아내와 연애 중이었는데 오랜만에 옛 추억도 떠오르고 연애가 익숙해질 때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를 만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전 군부대에서 봤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막상 평상복을 입고 만난 그녀는 그때의 인상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상하게도 군복을 입고 있었을 때가 더 예뻤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옛 기억을 떠올리며 몇 번 더 만나면서 모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사실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그녀와는 깔끔하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녀도 만날 때마다 군대 시절처럼 장난스럽게 농담하지 않고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로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이가 더는 오래가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녀 역시 저와의 관계를 억지로 붙잡을 생각은 없는지 쉽게 알겠다고 말하며 깔끔하게 받아들였어요. 역시 추억은 추억일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저만큼 그녀도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열심히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미혼 남자예요. 작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독립하고 싶다는 마음에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 자취를 시작했어요. 30이 넘어서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좀 민망했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집으로 데려와 편히 만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죠. 제가 일하는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라 월세도 비교적 저렴했어요. 그래서인지 저 같은 젊은 회사원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특히 예쁜 여자들도 꽤 눈에 띄어서 여기서 한 명쯤 사귀어 연애를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여자친구가 있어도 집이 없다 보니 주로 밖에서 만나곤 했는데 그러면 숙박업소에 돈을 쓰거나 시간을 보낼 만한 장소를 찾아다니느라 애를 먹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자취를 하니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았죠. 자취를 시작하자마자 알고 지내던 친한 여자 동생을 초대해 집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동안 집이 없어서 서러웠던 만큼 여자들과 마음껏 술도 마시고 남들 눈치 안 보고 스킨십도 할 수 있어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물론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 서로 편하게 재미만 보는 관계였어요. 결혼할 생각도 없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몇 달 동안 아는 여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놀다 보니 처음엔 신선하고 재미있던 것도 점점 지겨워졌어요. 집에 초대해 술 마시고 하룻밤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허한 마음만 남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짧은 관계는 정리하고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아는 여자들은 대부분 클럽이나 헌팅 포차 같은 곳에서 만난 사람이라 사귀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진지한 관계를 원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옆집으로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워낙 자주 이웃이 바뀌는 곳이라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짐을 옮기는 모습을 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이사 온 것 같더라고요. 계단에서 살짝 스쳐 지나가며 봤는데 화장기 없는 모습이 꽤 괜찮아 보였어요. 그냥 조금 예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여자를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사는 원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오르내리는데 그러다 보니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과 자연스레 마주칠 기회가 많았어요. 그녀는 화장을 하고 출근할 때 보니 더 눈에 띄더라고요. 키는 165 정도로 적당히 크고 살짝 살집 있는 글래머 스타일이라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인사를 건넸고 그녀도 웃으며 인사를 받아줬어요. 그 뒤로는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계단에서 함께 내려가며 하루 안부를 묻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들이 점점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녀의 웃는 얼굴, 아름다운 몸매,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게 마음에 들었어요. 손에 반지도 없고 같이 사는 사람도 없어 보이는 걸로 보아 현재 남자친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 데이트 신청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특별히 명분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드디어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평소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그냥 잠결에 무시하려 했지만 30분 넘게 계속 소리가 이어지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못 참고 일어나 옆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편안한 옷차림의 그녀가 나왔어요. 손바닥만 한 짧은 추리닝 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배꼽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얼굴은 약간 땀에 젖어 있었고 뭔가 한참 일하던 중이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당황한 듯 웃으면서 혹시 소리 때문에 깨셨어요? 미안해요라고 하더라고요. 문틈으로 방 안을 살짝 보니 바닥에 나무 조각과 조립 도구들이 널려 있었어요. 장식장을 새로 샀는데 직접 조립해야 하는 줄 몰랐다며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게 보이던지 순간적으로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녀는 지친 얼굴로 정말이에요? 고맙습니다. 하며 흔쾌히 저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죠. 책장은 크지 않았지만 나무 판자 무게도 있고 나사를 박아야 해서 혼자 하기엔 꽤 어려워 보였어요. 다행히 저는 이런 조립 작업에 익숙해서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고 그녀도 옆에서 도와줬어요. 둘이 힘을 합치니 30분 만에 책장을 완성했어요. 그녀가 너무 좋아하면서 활짝 웃는데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도 뿌듯해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녀가 그냥 보내기 미안하다며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시계를 보니 12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저도 땀을 좀 흘려 씻고 싶긴 했지만 그녀가 굳이 밖에 나갈 필요 없이 집에서 배달 음식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중국집에서 탕수육과 짜장 세트를 시키고 둘이 함께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문득 제가 그녀에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게 됐죠. 그녀가 웃으며 없어요라고 대답하는데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녀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여자의 방은 확실히 남자 방과는 다르더라고요. 방 안에서 나는 은은한 향도 그렇고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소품들까지 모든 게 그녀의 매력을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죠.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더니 없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녀가 특별히 누군가와 사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기회처럼 느껴졌달까요? 하지만 곧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그녀는 이미 이혼한 지 3년이 넘은 이혼녀라고 했어요.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5살짜리 딸도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전 남편이 딸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휴대폰에서 딸 사진을 보여줬는데 딸은 그녀를 쏙 빼닮아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말투와 표정이 조금 슬퍼 보였어요. 자기가 전 남편에게 큰 잘못을 했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던 그때 갑자기 그녀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더니 술을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대낮이었지만 중국 음식에 술이 어울리지 않냐며 웃으며 건배를 제안했죠. 그렇게 둘 사이의 작은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분위기가 조금 풀렸고 저와 그녀는 서로의 과거 연애 이야기며 가볍게 스킨십이나 연애의 경험에 대해 농담 섞인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낮술이라 그런지 술이 금방 올라왔고 1시간쯤 지나니 저도 점점 취기가 돌더라고요. 맨정신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질문이었지만 술 기운에 용기가 생겨 그만 그녀에게 왜 이혼했는지를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제 질문을 듣자마자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순간적으로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고 급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그런데 그녀는 차라리 잘 됐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걸 털어놓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결혼 생활과 육아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친구를 따라 강남의 한 호스트클럽에 간 적이 있었대요. 거기서 만난 남자에게 홀딱 빠져버렸고 그와 관계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이 생활비로 준 돈이며 집을 사려고 모아둔 통장까지 그 남자에게 가져다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사실이 들통나면서 이혼당했고 딸의 양육권도 잃고 혼자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큰 잘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고 했어요. 소주를 훌짝이며 울음을 참으려는 그녀의 모습이 어쩐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지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단순히 잘 됐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부끄러워졌고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그녀에게 그럼 그 뒤로 남자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대답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입에 키스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깜짝 놀라며 이러지 말아요. 나는 벌받아야 할 나쁜 여자예요 라고 거부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고 1분도 안 돼서 그녀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끌어안고 키스를 이어갔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타고난 것 같더라고요. 그날 결국 우리는 격렬하고 뜨거운 관계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여기까지만 하자며 선을 긋는 듯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이제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고 설득했어요. 그녀도 제 말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3년 동안 남자를 만나지 못했던 한을 풀기라도 하듯 매일같이 퇴근 후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사랑을 가득 넣어달라며 아주 유염하게 달려들었고 저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홀린 듯 힘차게 허리를 움직여 주었어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아주 만족했었죠.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으니 데이트도 해야 할 텐데 밖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매번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적당히 배가 부르면 바로 키스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 진한 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관계에 미친 사람들처럼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솔직히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 중에서 이 정도로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녀가 이혼녀든 딸이 있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녀와 함께 있는 순간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직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시간이 지나 헤어진다고 해도 그녀만큼 저와 잘 맞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뿐입니다. 제가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하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취업 준비를 하던 때였어요. 나름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졸업했으니 대기업 취직 정도는 어렵지 않게 될 거라 자신했었죠. 그런데 현실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는 원서마다 낙방 소식을 받기 일쑤였고 겨우 면접 기회를 얻어도 번번이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일할 회사 하나쯤은 있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도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주변을 보니 친구들은 이미 대학 시절부터 철저히 취업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스펙을 쌓기 위해 학점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자격증도 따며 열심히 달려왔던 반면 저는 대학 시절의 대부분을 친구들과 술 마시고 여자 만나러 다니며 보냈으니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했죠. 그 시기에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대학 내내 저와 비슷하게 학점 관리에는 손도 안 대고 자격증 하나 없이 대책 없이 졸업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인지 저와 잘 통했고 서로 의지하며 같이 취업 준비를 하게 됐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가졌던 날이 더 많았던 우리가 이제 와서 뒤늦게 정신 차리자며 스터디를 조직해 매일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했어요. 그 친구와 저는 목표로 하는 회사는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영어 점수가 필요했기에 매일 저녁에 만나 영어 공부에 집중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친구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 돌아가셨고 다른 가족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고 제안했어요. 친구 어머니가 저녁 늦게까지 일이 있어 집에 없으니 조용히 공부하기 좋을 거라고 했죠. 마침 카페에서 공부하면 비용도 부담스럽고 집중도 잘 안 됐기에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친구 집은 아담한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거실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장소가 바뀌어서인지 공부가 잘 되지 않았어요. 머리도 안 돌아가고 집중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하고 둘 다 포기했습니다. 대신 치킨과 맥주를 시켜서 한숨 돌리기로 했죠. 어차피 안 될 날은 빨리 포기하고 쉬는 게 더 이득 아니겠어? 라는 핑계도 댔고요. 치킨과 맥주를 주문해 놓고 배달이 오자 둘이 거실에서 편하게 먹기 시작했어요. 맥주는 한 통으로 부족했는지 결국 냉장고에 있던 소주까지 꺼내 마시게 됐고요. 어느새 둘 다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저는 술에 완전히 취해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서 잠들었어요. 그렇게 취업 준비는 잊은 채 하루를 마무리했던 날이었죠. 그날 밤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던 중에 누군가 이불을 덮어주고 주변을 정리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슬쩍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여자가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친구 어머니가 늦게 온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일찍 귀가하신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중년의 어머니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젊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무슨 일을 다녀오셨는지는 몰라도 치마가 조금 짧았고 전체적인 옷차림은 세련되고 화려했습니다. 술로 어지러웠던 머리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거실 테이블을 정리하는 뒷모습에 시선이 고정됐어요. 허리는 잘록했고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를 보니 누가 봐도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순간적으로 이분이 친구 어머니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정신이 흐릿한 상태였기에 곧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친구는 이미 씻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어젯밤에 본 그 여성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정신이 들었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정쩡하게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인사를 받아주며 아침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어젯밤 긴가민가 했던 그 여성이 친구의 어머니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화장실에서 씻고 있던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너희 어머니 맞아? 라고 물어보니 친구는 웃으면서 엄마치고 너무 예쁘지? 라고 대답하더군요. 정말 그랬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젊고 아름다웠어요. 그날 아침 그녀가 준비해준 식사를 먹고 집을 나왔지만 하루 종일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집중은커녕 어젯밤과 아침에 그녀만 떠올랐죠. 다음 날 다시 친구를 만나 오늘도 너희 집에서 공부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별말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친구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친구 어머니는 20살 때 친구를 임신했지만 당시 남자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친구를 낳고 혼자 키워오셨고 친구는 그런 어머니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더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묘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셨을지 짐작이 갔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녀에게 흑심을 품는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날 새벽에 본 그녀의 뒷모습이 잊히질 않았어요. 결국 이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는 친구 몰래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날 친구가 밖에서 공부 중일 때 저는 그 틈을 타 무작정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밤에 일을 나가신다고 들었기에 낮 시간에는 집에 계실 거라 생각했어요. 오후 4시쯤 간단히 과일을 준비해 친구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그녀가 나왔는데 막 잠에서 깬 듯 화장기 없는 얼굴과 얇은 원피스 같은 잠옷 차림이었어요. 옷이 몸에 딱 달라붙어 그녀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죠. 순간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칠 전에 왔던 진욱이 친구입니다. 라고 하자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일단 저를 집 안으로 들여 차를 내오며 친구는 집에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미리 알고 왔다고 말하며 그냥 지나가다 생각나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제 의도는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녀는 경험이 많아 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어렵지 않았겠죠. 차를 마시며 진욱이랑 요즘 하고 있는 취업 공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 팔뚝을 만졌습니다. 운동 좀 하나 봐. 몸이 아주 단단하네. 그녀의 손길에 전기가 찌릿하게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혹시 아줌마한테 관심 있니라고 묻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저를 깊게 키스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강렬했고 너무도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제 손을 막으며 아들 친구라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소중이는 이미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그녀에 대한 갈망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죠. 정말로 아줌마랑 해보고 싶니라고 조용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침이 꿀꺽 넘어가면서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녀를 꼭 안았고 다시 격렬하게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녀의 손이 내 목을 감싸며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온기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해방시키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며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녀는 제 위에 올라와 허리를 돌려가며 한참을 움직여주더라고요. 그녀 깊은 그곳의 따뜻한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자세로 바꿔가며 사랑을 나눴고 서로의 숨결과 몸짓을 느끼며 더 이상 우리 말고는 다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녀 위에서 뜨겁게 사랑을 계속해서 해주었고 이내 오 선생이 온 건지 옅은 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녀는 몸을 미세하게 떨더니 잘했다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려보내며 아줌마가 맛있는 선물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준비 잘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라고 따뜻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에 합격하면 진욱이 모르게 다시 한번 찾아오라며 묘한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꼭 합격해야겠다는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당분간은 그녀를 찾아갈 수 없었고 취업을 위해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그녀와 그 사건 이후로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고 더 집중이 잘 되는 게 취업 준비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1년간을 노력한 끝에 제가 원하던 제법 규모가 큰 회사에 당당히 취업할 수 있었죠. 회사에 입사하고 난 후 신입이라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일을 배우고 하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친구 녀석 집안에 사정이 생겨 멀리 이사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문득 그녀가 친구 모르게 찾아오라는 그때 그 얘기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그녀와 뜨거운 관계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리고 그 친구 녀석 소식도 궁금하고요.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머니의 노력으로 졸업까지 했는데 꼭 좋은 곳에 취업해서
그녀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그녀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찔하고 특별했던 순간 중 하나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짧은 시간 안에 밀려왔던 그날. 아마도 이맘때쯤이었던 늦가을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접어들었음에도 친구들과 소년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죠. 월요일이 공휴일이라 긴 연휴가 생겼고 절친한 친구 2명과 함께 강원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어요. 가까운 펜션에서 묵으며 술 한잔하고 회나 먹고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바람 쐬는 거였죠. 특히 이 여행은 아내들도 없이 오랜만에 우리끼리만 떠난 거라 더 특별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각자 자기 할 일을 시작했어요. 한 친구는 펜션 근처 냇가에서 발을 담그며 여유를 즐겼고 저는 곧 있을 삼겹살 파티를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었죠. 또 다른 친구는 사업 때문인지 여행 와서도 전화 받느라 바빴고요. 그렇게 저녁 준비에 한창 몰두하던 중 펜션에 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우리 또래로 보이는 아줌마 3분이 내리더라고요. 아줌마들은 여기 공기 진짜 좋다 라며 감탄사를 연발하며 펜션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알고 보니 우리 바로 옆방에 묵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겠다고 하며 준비를 시작했죠. 이 펜션은 야외 바베큐장이 따로 있어서 고기는 거기서만 구울 수 있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자리와 가까운 곳에서 고기를 굽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삼겹살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저녁 시간이 되었고 우리는 소주를 곁들여 본격적으로 삼겹살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김치가 없냐며 투덜댔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김치 없이도 고기만으로 충분히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옆 테이블에 있는 아줌마들 쪽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삼겹살을 잘 굽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로 눈치를 보며 무언가를 의논하더니 한 분이 마지못해 우리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저기요, 쌈장을 깜빡하고 안 챙겨왔는데 혹시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며 미안한 듯한 얼굴로 부탁하셨죠. 우리는 흔쾌히 남는 쌈장을 드렸습니다. 다시 삼겹살과 소주에 집중하려던 찰나 이번엔 다른 아줌마가 다가와서는 급하게 오느라 소주를 못 샀다며 한 병만 팔 수 있겠냐고 하셨어요. 소주는 남아도는데 돈은 필요 없어요. 하며 한 병을 드렸더니 아줌마들은 감사하다며 김치 한 접시를 덜어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줌마들 덕분에 김치까지 곁들인 삼겹살과 소주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었죠. 처음엔 그저 단순한 여행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작은 인연과 나눔 속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 인생, 이런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진짜가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니 다시 아줌마들 중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이번에는 소주 한 병만 더 주실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우리도 흔쾌히 주려던 찰나 우리 중 한 친구가 아니, 근데 고기가 좀 부족한 거 아냐? 라며 가볍게 불평 섞인 말을 내뱉었어요. 그 말이 그만 아줌마들 귀에 들어갔고 옆 테이블의 2 아줌마가 얼른 여기 고기 많으니까 좀 드릴까요? 라며 고기를 가져다 줄 기세로 나섰죠. 그렇게 우리는 소주가 부족하고 아줌마들은 고기가 부족한 기묘한 균형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거니 받거니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아줌마들 중 성격이 활달하고 쿨해 보이는 한 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뭐하러 드세요? 그냥 합석해서 같이 먹어요. 사장님네는 소주 가져오시고 우린 고기 많으니까 다 같이 먹으면 딱 좋겠어요.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우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럽시다 라며 흔쾌히 동의했고 그렇게 순식간에 바비큐장은 남자 셋, 아줌마 셋이 한자리에 모인 큰 파티장이 되었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줌마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이번에 간신히 시간을 맞춰 여행을 온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친구들과 떠난 여행이었으니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나이대도 비슷해서인지 꼭 오래 알고 지낸 국민학교 짝꿍들처럼 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중 처음 합석을 제안했던 그 성격 좋은 아줌마가 갑자기
이렇게 술만 먹고 고기만 먹으면 좀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 게임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진실게임 하자 라며 게임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이름은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나중에는 정말 입 밖에 꺼내기조차 민망한 질문들로 이어졌습니다. 아줌마들은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술을 선택했고 반대로 우리는 남자들 특유의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서로의 솔직한 모습과 예상치 못한 답변들의 웃음과 탄성이 끊이질 않았고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뜨거워졌습니다. 게임이 끝날 무렵 모두가 한결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이상하게도 모두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각자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지만 결국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싶었죠. 그날 밤 모기들이 슬슬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들 중 한 분이 모기가 많다며 발을 긁기 시작하더니 우리 쪽 친구 한 명도 참다 못해 발을 긁으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모기향으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제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 싶었는데 그 성격 좋고 잘 놀게 생긴 아줌마가 또다시 한마디 던지더군요. 아니,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 방으로 올래요? 아니면 사장님네 방으로 갈까요? 하며 밝게 웃는 겁니다. 그 말에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쪽 방으로 갈게요 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좁은 펜션 안, 우리는 모두 한 방에 모여 2차 술판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 마주 앉아 술잔을 주고받다 보니 서로 간의 거리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술 기운도 오른 탓에 아줌마들은 우리를 가볍게 툭툭 치며 웃기도 하고 친구들은 아줌마들에게 기대며 진짜 우리 친구 같다고 농담도 던지며 분위기가 한층 더 뜨거워졌죠. 그렇게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술에 취해 하나둘씩 잠이 들었고 눈 떠보니 우리는 모두 방 안에서 어지럽게 뒤섞여 골아떨어져 있었답니다. 그 아침은 참 묘했어요. 나이도 있고 처음엔 어색할 법도 했지만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거나 머쓱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새 함께 웃고 떠들었던 덕분인지 더 친근한 느낌이 가득했죠. 한 명씩 일어나며 어제 진짜 재밌었지 라며 서로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그날 하루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운 바닷가로 가기로 했어요.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시원함을 만끽하고 고운 모래사장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우리는 바닷가 근처 횟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횟집에서 다시 한번 회와 소주로 건배를 하며 저녁을 즐겼는데 이 아줌마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술도 잘 마시고 노는 것도 아주 쿨하게 잘 즐기는 분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아줌마들 덕분에 더욱 편안하게 어울리며 정말 재미있게 놀 수 있었습니다. 우리끼리만 남아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마음에 드는 아줌마들이 누군지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우리 셋은 겹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암묵적인 룰처럼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각자 마음에 드는 아줌마와 마치 짝꿍이 된 듯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바닷가에서는 서로 애인이 된 듯 자연스럽게 추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웃고 떠들고 소소한 이야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회와 소주를 잔뜩 마신 탓인지 모두가 알딸딸해져 있었죠. 원래는 그날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었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가 하루를 더 보내기로 결정했죠.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컸거든요. 하루를 더 보내기로 하자 자연스럽게 각자의 짝꿍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저랑 비슷하게 보냈을 것 같네요. 저는 제 짝꿍이었던 아줌마와 떨리는 키스로 시작해서 속 깊은 뜨거운 관계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음에 든다며 자기가 줄 때 얼른 먹으라면서 저에게 그곳을 내어주더라고요. 어찌나 유염하게 맞춰주던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덕분에 마누라가 아닌 낯선 여자와 짜릿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한 아줌마와 함께 펜션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인지 그날은 더 특별하고 무엇보다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서로 연락처를 물어볼까 싶었지만 우리는 아줌마들에게만 연락처를 건넸고 그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짝꿍이었던 그 아줌마에게서는 결국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들의 짝꿍이었던 아줌마들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지금쯤 그 아줌마들은 아마도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가끔씩 그날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느꼈던 설렘과 즐거움,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청춘으로 돌아간 듯했던 기억들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맘때가 되면 그날의 일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한편으로는 그곳에서의 추억이 거기서 끝났다는 게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또 그런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언젠가 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또다시 그런 감정들을 느껴보고 싶어요.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